안녕하세요, 오쌤입니다. 가장 쉬운 프레임워크 스벨트 그 13번째 시간으로 디스 바인딩을 해보도록 할게요. 목차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디스 바인딩이란 두 번째, 기본 마크업 구조 짜기 세 번째, 버튼의 클릭 이벤트 처리 네 번째, 바인드 디스를 통한 특정 돔 선택. 어때요? 심플하죠? 하지만 공부는 누가? 유! 동영상을 본 후에도 꼭 복습은 해주세요. 스벨트의 바인드 디스는 리액트의 레프와 유사합니다. 리액트에서 레프는 개발자가 특정 돔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될 때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스벨트의 바인드 디스도 마찬가지로 특정 돔을 선택할 때 사용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럼 왜 특정 돔을 사용해야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포넌트는 재사용 가능한 UI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인스턴스로 복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특정 돔이 여러 개가 생길 수 있는 건데 명령을 주면 모든 인스턴스에 발생이 되게 되는 거죠. 바인드 디스를 사용하면 전역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해당 인스턴스 내부에서만 작동되기 때문에 모두 처리되는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럼 특정 돔을 꼭 선택해야 되는 경우를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특정 인풋에 포커스를 주는 경우죠. 인풋 태그가 굉장히 많은데 포커스를 다 같이 받으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럴 때 특정 돔을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스크롤바 위치 조작하기인데요. 여러 컴포넌트를 하나로 합쳐서 볼 때 스크롤바의 위치를 알기가 쉽지 않겠죠. 그럴 때 그 전체를 잡는 특정 돔을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스크롤바 위치 조작할 때도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캔버스 요소에 그림을 그릴 때도인데요. 여러 개로 복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도 특정 돔을 꼭 선택해서 그 파트에 그림을 그려야 된다는 거죠. 그럼 디스바인드 문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립트 영역에는요. let을 쓰시고 바인딩 될 변수를 써주시고요. 마크업 영역에는 태그나 컴포넌트에 바인드 디스를 써서 바인딩 될 변수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간단하게 특정 인풋 태그 요소에 포커스를 주는 것만 해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스크롤바 위치나 캔버스는 실습을 따로 하지 않고요. 포커스 주는 것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풋 태그의 비밀번호가 1, 2, 3, 4와 같다면 초록색 배경이 들어가고 그렇지 않다면 주황색이 뜨게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효성 검사를 해보자고 하는 거죠. 비밀번호가 같지 않을 때 다시 수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해당 인풋 태그에만 초점을 받도록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적으로 마크업 구조 먼저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우선적으로 ch13 disbinding이라는 폴더를 만들어 주시고요. 그 내부에 프로젝트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앱 스벨트는 열어서 내부는 다 지워주시고요. 인풋 스벨트를 하나 만들어서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풋 스벨트 가서 이제 기본적인 마크업 구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스크립트 태그를 쓸게요. 그리고 그 아래다가 마크업 영역을 써야 되겠죠? 폼 태그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액션은 지우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셔서 인풋 태그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텍스트 타입으로 선정이 되죠. 그러면 이 텍스트 타입과 연동될 문자열의 상태 변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let text라고 쓰고요. 이렇게 빈 문자열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 상태 변수는 인풋 태그 요소의 밸류값과 연동될 상태 변수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바인드 처리를 해야 되겠죠? 바인드 value라고 쓰셔가지고 텍스트를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텍스트 값이 1, 2, 3, 4와 같은지 검증을 할 거죠. 그래서 버튼이 필요할 것 같고요. 버튼의 타입은 서브미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검증하기라고 처리를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번에는 스타일도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다가 스타일 태그를 이렇게 써주시고요. success라는 클래스를 받는 경우를 보도록 할 거라서 success라고 써보도록 할 거고요. 그럼 백그라운드 컬러를 라이트 그린으로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셔서 실패했을 때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failure라고 이렇게 써주시고요. 그러고 나셔서 색깔은 라이트 코랄로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때 스타일에 들어간 클래스에 밑줄이 들어갔잖아요. 태그에 적용이 안 됐다라는 겁니다. 이건 지금은 신경 쓰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문제점이 발생된 건 아니고요. 사용을 저희는 할 겁니다. 여기까지가 마크업 작업이었습니다.
버튼을 클릭했을 때 비밀번호의 숫자가 1, 2, 3, 4와 같으면 input 태그 요소에 success 클래스를 주고요. 같지 않으면 failure 클래스를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상태 변수 두 개를 선언할 건데요. 하나는 클릭했을 때입니다. 클릭하지도 않았는데 클래스를 받을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클릭 여부를 확인하는 클릭드라는 변수를 선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셔서 값은 펄스로 처리를 할 거예요. 처음부터 클릭하고 있진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다음에는 유효성 여부를 볼 겁니다. 1, 2, 3, 4와 같은지 여부를 볼 거예요. 그래서 let validate라고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펄스예요. 왜냐면 처음에는 문자열이 비어있는데 1, 2, 3, 4와 같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초기값은 펄스로 처리를 합니다. 그럼 이렇게까지 지금 상태 변수를 선언한 것을 input 태그에서 조금 확인을 해볼게요. 좀 복잡해 보일 수 있어서 태그 부분을 속성 부분을 엔터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 처리가 되셨을 때요. 클래스를 줄 거예요. 그러면 클래스를 처리할 때 클릭했는지 여부를 먼저 볼 겁니다. 그래서 클릭한 게 true인 경우, 그래서 짧은 조건문과 이렇게 사용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발리데이터도 역시 true인지 false인지 검사를 해야 돼서요. 가로를 한 다음에 3학년선자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validate가 true면 success라는 것을 클래스로 줄 거고요. 그렇지 않을 때는 콜론이죠. failure로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클래스가 경우에 따라서 달라지게 처리가 되는 거죠. 클릭 이벤트는 버튼 태그한테 적용을 할 건데 역시 이벤트 함수를 처리를 할 겁니다. 그리고 cost on validate 클릭이라고 써주신 다음에 화살표를 함수를 주셔가지고 처리를 할 거고요. 그럼 클릭을 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상태 변수 클릭드는 true로 처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validated는 텍스트 값이 1, 2, 3, 4와 같으면 true가 되는 거죠. 그래서 틀리면 false로 처리가 될 거고요. 맞으면 true로 처리가 될 겁니다. 그리고 버튼 태그에다가 역시 클릭 이벤트를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번에는요. 요거는 이렇게 누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한번 페이지가 변경이 되거든요. 서브미트라는 게 전송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요번에는 이벤트 수식어도 같이 줘보도록 할 거예요. 지난번 이벤트 강좌에서 이벤트 수식어를 보셨었죠? 혹시 이벤트 수식어를 잘 모르시는 분은 영상 상단에 띄워드릴 테니까 그 영상을 보고 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잘 보이라고 버튼 태그도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 클릭했을 때 일어나는 일이니까요. 온클릭이라고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셔서 클릭 뒤에다가 파이프 문자를 쓴 다음에 바로 데이터를 전송하지 말라는 프리벤트 디폴트 기본 이벤트 제거를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벤트 함수를 적용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아까 보는 것과 달리요. 제가 검증하기를 눌러도 여기에 지금 색깔은 들어가겠지만 여기에 물음표가 뜨지는 않죠. 데이터를 전송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새로 고침해 볼게요. 그리고 나셔서 여기에다가 다른 값을 써보겠습니다. 5, 4, 3, 2 이렇게 쓰고 검증하기 눌러볼게요. 그럼 틀려서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그럼 1, 2, 3, 4라고 해볼까요? 그리고 검증하기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라이트 그린으로 잘 나오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지금 처리를 한 게 바로 클릭 이벤트 처리를 한 거였습니다. 그럼 비밀번호가 1, 2, 3, 4가 아닌 경우에 해당 인풋 태그 요소에 초점을 받도록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한 개를 처리했잖아요. 근데 이 컴포넌트가 많다고 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입력하고 있는 특정 도미 선택받도록 해야 되잖아요. 아이디로 선택한다고 해도 컴포넌트가 인스턴스로 복제된 상태여서 아이디 중복이 발생돼서 에러가 발생되게 처리가 됩니다. 특정 돔을 선택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럴 때 바인드 디스를 처리해줘야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는 실습을 통해서 자세히 보시도록 하시죠. 그럼 앱스벨트 가셔가지고 이 인풋이라는 컴포넌트를 인스턴스로 복제를 할게요. Alt Shift 아래 방향키에서 이렇게 3개를 처리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인풋 상자가 3개가 뜨는 거잖아요. 그럼 이때 이 검증을 하는 거는 각각의 요소로 처리가 되겠죠. 근데 이게 틀리다고 보면 다시 초점을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른다는 거죠. 근데 이 input 태그 요소를 구분짓기 위해서는 이 input 태그에다가 id라는 값을 준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 id를 주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3개가 다 동일하게 id가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선택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 특정 돔을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때 this bind 처리를 할 건데요. 일단은 input ref라고 하는 상태 변수를 선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input 태그를 담을 상태 변수입니다. 그래서 값을 주진 않아요. 그리고 나셔서 input 태그에 와서 bind this라는 걸 여기다가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셔서 요 input ref를 연결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리액트 배워보신 분들은 ref랑 비슷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input ref라고 이렇게 처리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이벤트의 함수에 가서 if문을 걸어주는 거죠. 만약에 validate가 false다, 틀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input ref죠. 자기 자신을 의미합니다. 거기에다가 focus를 처리를 해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 이벤트 함수가 버튼에 들어가고 있잖아요. 물론 input 태그에 들어간다면 이벤트 타겟을 주시면 되기 때문에 이 타겟 이런 식으로 속성을 줘도 되기는 할 거예요. 근데 이거는 버튼한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벤트를 주고 있는 건 버튼이기 때문에 요 input 요소와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벤트 타겟을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여기까지 하고 한번 검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거는 1, 2, 3, 4로 맞게 처리를 하고 검증 버튼 눌러볼게요. 그럼 초점이 그냥 검증하기 버튼에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그럼 두 번째 거는 2, 3, 4, 5로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검증하기를 눌러보겠습니다. 그럼 다시 어떻게 되세요? 틀렸기 때문에 input 태그에 초점이 가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나셔서 위에 것도 다시 4를 지워가지고 검증하기 눌러볼게요. 다시 이렇게 처리되는 거 보이시죠? 밑에 거는 1, 2, 3, 4 누르고 검증하기 누르면 이렇게 초점이 그냥 버튼에 가는 거죠. 이 초점 같은 경우는 문서 객체의 한 군데만 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럴 때 바로 bind this라는 걸 사용을 합니다. 제가 준비한 수업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Next Level 기타 바인딩. 공부는 누가? 네가. 오쌤의 네가 스터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봬요.